지난 1일은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범죄인 인도 법안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서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폭력 시위가 이 위기에 몰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노림수에 말려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편 중국 인민해방군은 홍콩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벌였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우 인터뷰, 오늘은 중국 전문가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홍콩에서 6월 초부터 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렇게 입법회 건물을 점거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난 6월 9일, 16일 이렇게 해서 100만, 200만 이렇게 했지만, 네. 이제 평화 시위를 홍콩 시민들은 표방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은 이제 평화적 시위를 계속했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주축이 된 과격 시위대가 입법회를 기습해서 점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역대로 홍콩에서 여러 가지 항의 운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법회를 기습 점거하고 또 시설을 파괴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이러면서 이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몇 명은 이제 중태에 빠졌다고 그래서 홍콩 사회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해서 과연 우리의 외침이 얻어지겠냐 이런 얘기를 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또 물러나면 이전같이 또 결국 우리는 항의만 하다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평화적 시위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얻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지도 받고요. 네. 그럼 일부 시위대가 이렇게 과격하게 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요 며칠간의 홍콩 시위 과정을 살펴보면 홍콩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고, 물론 각 진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플랜카드를 달다가 한 명이 실족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며칠간 두 건의 청년들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환법 반대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라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소위 민주적 열망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북돋는 작용을 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송환법 반대를 했고, 그래서 연기를 이끌어냈고,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일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2014년에 우리가 소위 우산 시위라고 하는 게 79일간 격렬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홍콩 시민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했거든요. 결국 직선제를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려면 예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과격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7월 1일에 평화 시위는 55만 명이 했는데, 입법회 점거한 젊은 청년들은 완전히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대중국 항의 전선이 분열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의구심도 좀 들고, 그런 약간 혼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의구심이 든다라거나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캐리람 행정장관이 좀 이용했다, 노림수에 말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폭력 행위를 좀 방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나 반감도 자극하고 어떤 시위대에 대한 앞으로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건데요. 어떤 점에서 이런 의심을 가능하게 할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리람 행정장관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이
반송환법 이거를 송환법을 만들려고 범죄인 인도법을 추진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결과를 얻지 못했고 민중의 요구에 밀려서 결국 연기를 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소위 홍콩 통치 능력에 대해서 홍콩 주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좀 곤란한 상태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반전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좀 그 홍콩 경찰이 과격한 시위를 해서 반감을 일으킨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홍콩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격 시위를 약간 묵인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홍콩인 경찰이 또 공권력이 나서지 않으면 홍콩이 매우 혼란해진다는 걸 약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평화 시위를 갈망하는 일부 시민들 그리고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홍콩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홍콩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게 뭐 있느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번 거를 약간은 방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 대응을 이번 거는 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송환법 같은 경우는 다시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캐리람 장관의 핵심은 행정장관을 물러나라는 게 홍콩 이 시위대의 주장인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또 행정력의 공백 그리고 중앙정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좀 돌파하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의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 표명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태세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 앞바다에서 긴급 출동훈련 실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그러면 앞으로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죠. 왜냐하면 홍콩 시위가 민주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중국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입법회를 점거하고 소위 법을 강조하면서 법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일부 청년들이 보였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입니다.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할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홍콩의 치안과 안전도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악화돼서 간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홍콩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되면 충분히 강경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홍콩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해서 홍콩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인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인민해방군의 긴급 출동 훈련 그 장면을 공개하는 게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홍콩에 전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콩 시위가 계속 격화가 되면 시진핑 주석도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유혈 사태로까지 이어지면 천안문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개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통제가 안 된다면 그리고 그게 걷잡을 수 없이 가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개입을 하면 그 소위 후과가 너무 클 수 있고 이게 또 장기화가 돼서 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면 부담감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민주, 자유 뭐 이런 보편 가치를 거부하는 정권으로 선전되기가 딱 좋고 또 영국식 제도, 민주제도, 법률제도 이런 거를 탄압하는
서방식 민주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반중국 연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섣불리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홍콩 행정장관을 통해서 민중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이거를 가라앉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다. 지금 섣불리 나서면 그렇지 않아도 대미 무역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얽혀있기 때문에 네. 홍콩 문제 자체를 더욱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건의 그 어떤 흐름은 뭐 그런 정치가나 지도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그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중국 중앙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진핑 주석이 뭐 적당한 선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면 홍콩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가운데 만약 지금의 캐리람 장관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콩의 어떤 친중국 정치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운데 그 친중국 구도를 깰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대로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이미 편입이 됐고 이제 그 중간에 중국이 지키기로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콩 기본법에 들어있는 건데, 예. 한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고도의 자치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시한다. 이 세 가지인데, 실제로 뭐 일국양제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홍콩 주민들이 잘 제대로 원래대로 약속한 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고도의 자치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우리가 종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최종 심판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홍콩 기본법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华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홍콩 판결도 중국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가 1997년에 홍콩이 반환되면서 20년 있다가 직선제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네. 그게 2017년이었는데 이거를 2014년에 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우산 시위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1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간접 선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홍콩 기본법을 지킨다는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콩 시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네. 그런데 이게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워낙 중앙정부가 크고 홍콩이라는 게 도시 지역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홍콩은 자신들의 문제를 계속 국제화하면서 국제전선을 형성하려고 할 거고 중국은 이거는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그러면서 이 소위 반국제화 이 부분을 또 끌고 갈 거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시진핑의 정치 전략 그다음에 홍콩 사람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루고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홍콩이 중국화되는 이 큰 틀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홍콩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홍콩 행정장관의 중간 조절자적 역할이 나와야 이 흐름을 그래도 가지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홍콩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100% 얻지도 못하면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러면서 홍콩의 국제적 지위는 계속 쇠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